자, 이어서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동산 건강 차트 시간 이어갈게요. 화면으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주치의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기 신도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동탄맘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보면서 한숨만 계속 쉬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더니 경기도 집값만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 같아서는 현재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지금 가진 돈으로는 서울로 가면 평수도 줄여야 하고 연차도 오래된 아파트를 가야 해서 앞으로 동탄이 어떨지 괜찮을지도 궁금하고 아니다 싶으면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가볼까 합니다. 어디가 안전하고 이사하기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동탄에서 거주하고 계신 현미 엄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 경기도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2기 신도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다급하셔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주치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왔어요. 동탄에서 거주하시고 계신 이 현미 어머니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현실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일부에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 편한 건 서울로 가면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울로는 가고 싶어도 사실 경기도가 좋아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금적인 것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서 이 돈으로 서울로 가려다 보면 평수도 줄여야 되고 이제 연차도 오래된 아파트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그러면 굳이 산다라고 했을 때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경기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3기 신도시 발표로 현미 어머님과 똑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도 좀 있었으면 한 생각을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로 가면 뭐 투자도 되고 좀 실거주도 괜찮고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러고서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까지 볼 수 있는데 3기 신도시 위치를 딱 보시게 되면 1기 신도시보다도 위치가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리고 네, 2기 신도시 좀 지금 눈에 띄네요. 그렇죠. 동탄 같은 경우 얘기해 주셨는데 멀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3기 신도시가 딱 지어졌을 때 지금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지금 경기권에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도 워낙 차가 막혀요. 그런데 여기서 30만 세대가 더 지어진다라고 하면 와, 한숨만 나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큰 타격 받는 게 아무래도 지금 뭐 일산 같은 경우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가 바로 일산과 서울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일산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탄과 같이 2기 신도시들도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 정말 답답할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맞아요. 뭐 경기도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 길목에 새롭게 또 신도시가 세워지니까 아무래도 교통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처럼 보다 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참 큰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 속에서 경기도 어디가 괜찮을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GTX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뭐 GTX 호재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딱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신 게 GTX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많은 방송,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전문가들이 GTX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GTX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원래 이 GTX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전 김문수 도지사부터 이제 얘기 나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전혀 안 되다가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극적인 사태가 나왔어요. 뭐냐? 바로 9.13 대책 나오면서 그리고 30만 세대의 이제 3기 신도시를 짓겠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고는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돌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기 신도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대책 내놔라. 네. 그러다 보니까 GTX를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신도 광역 급행 철도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지하철과 다르게 진짜 이제 빠른 속도로 정차하는 정거장들도 많지가 않아요. 보시게 되면 바로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 용인, 성남, 수서, 삼성, 바로 강남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동탄 같은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어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GTX가 뚫리게 되면 20분이면 주파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시간을 단축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를 지으려다 보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TX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뭐 C노선, A노선 같은 경우 예타가 통과됐고요. B노선도 결국 얘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통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실질적으로 삽을 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GTX 같은 경우 얘가 안 되면 3기 신도시 자체가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GTX를 꼭 유의하셔서 지켜보라는 말씀 포인트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예로 들어주셨어요. 동탄에서 이제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지만 GTX가 생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연 주신 동탄에 거주하신 분은 동탄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동탄 GTX가 있다라는 것이죠. GTX 있는 곳을 주목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면 동탄도 정말 넓어요. 1동탄 있고 2동탄 있고 그런데 이 GTX 역이 들어서는 곳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진짜 GTX 역세권이다 할 수 있는 단지를 꼭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탄 어디 거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탄과 물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동탄 내에서도 비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싼 것보다 GTX가 실제로 뚫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 내에서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GTX 있는 곳으로 거기서도 GTX 역세권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GTX 있는 곳이 살아남는다 했잖아요.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할 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3기 신도시에 들어선다고 해봐요. 이게 2시간, 3시간 되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GTX 있는 곳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나마 이제 GTX 역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데들 GTX가 안 들어서는 다른 경기권이다. 이런 데들은 정말 진짜 죽어나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출퇴근이 엄청나게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GTX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아닌 데들은 가능한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GTX 없는 곳에 사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방송 들으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당장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뭐 내 집 마련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을 그럼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얘기하셨던 거와 같이 GTX가 만약에 없는 곳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특히 3기 신도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아직 그렇게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전에 빠르게 GTX 있는 곳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든가 가능하면 서울 중심지로 이전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왕이면 좀 서울이 좋겠지만 경기권이라면 GTX 정차역을 꼭 고려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경기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들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수도권은 많이 올라갔다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다르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에요. 2018년도 가격들 많이 올랐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를 보게 되면 올라간 데들도 있지만 떨어진 데들도 네, 있어요. 하락한 곳도 꽤 보이네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14% 올랐어요. 근데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성남,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도 더 올랐어요.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데들도 있다라는 거, 남들 다 올라갔을 때 경기도도 명암이 극심하게 갈린다는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대가 올라갔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암울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리고 많이 좀 유의미한 것 중 하나가 좀 재밌어요.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락한 데가 어디죠? 네, 평택이네요. 평택하면 뭐가 많이 떠오르죠? 많이 얘기들 나왔을 텐데. 그럼요. 미군 기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나요? 미군 기지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 맞아요. 네. 이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여기 평택 투자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언론에서도 좀 꽤 본 것 같은데요. 평택에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하락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락도 그냥 하락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네. 제일 많이 경기권에서 하락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호재, 내가 알고 있는 악재가 전부라고들 생각해요. 사람들이 평택, 물론 이제 뭐 미군 기지 대규모로 조성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라든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입주하는 게 이게 악재는 아니잖아요. 호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소장님, 제가 있는 지역은 어떤 호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거의 따지듯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얘도 호재가 한 5천만 원짜리 호재라고 해요. 네. 네, 2억짜리 악재가 있어요.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또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호재도 있지만 악재가 어떤지, 그리고 악재를 극복할 만큼의 호재가 있는지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기 신도시 자체는 경기권 전체적인 악재예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할 만한 아주 큰 호재가 바로 GTX다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제가 GTX만 이제 놓고 봐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봤을 때 그거를 넘어설 정도의 호재가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입지만 봐더라도 위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서울이 워낙 가까우니까 위례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것이고, 분당이라든지 판교야 워낙 자족 도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뭐 GTX 없다 해서 다 무너진다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정확히 체크할 수 없다라고 하면 GTX 있는 곳에 가시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치의님의 판단에 저는 또 하나 배워갑니다.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도 함께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귀에 쏙 들어오고요. GTX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연 주신 현미 어머님께 간략하게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미 어머님께서는 정말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동탄의 GTX, 제가 많이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GTX가 들어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GTX 역세권 쪽에 거주하시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여유가 된다면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GTX라는 포인트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는 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몸도 마음도 부동산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수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MRI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